이 전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평택의 천안함 기념관을 둘러보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썼는데요. 다음 달 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보인 행보라서 이 전 대통령이 좀 보수층을 자극해서 자기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뉴스가 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 소식인데요. 네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자금을 받는데 이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전무를 통해서 흘러간 돈이 기존에 이제 계속 제기됐던 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비 이거와는 더 다른 성격의 자금일 것으로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전무는 원래 이제 검사로 일하다가 2004년에 삼성화재로 이제 자리를 옮겼고요. 2008년부터는 삼성전자 해외 법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검찰은 또 이제 시영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씨에게 빌렸던 6억 원이 MB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도 조사하기 위해서 네. 조만간 이제 이상은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위도 부르고 있고 아들도 부르고 있고 네, 형들도 계속 부르고 있네요. 네. 이 건 관련해서 두 개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환 조사한 검찰 파트가 어딘가를 제가 봤더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더라고요. 네. 특수 2부면 지금 다스 BBK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첨단 범죄 수사 일부니까 그렇죠. 다른 건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좀 다른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시점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냐. 네. 근데 저희가 직설에서 정두원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주 전무. 청와대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다고. 네. 초기에. 혹시 이 시점에 따라서 요 성격, 그 다음에 이 전달 경로로 지금 이상주 전무를 지목하고 있는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좀 더 구체화돼서 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속보가 나오는 거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서 이제 정치 개입했다. 뭐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종합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이제 6명을 구속을 했고요. 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또 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일반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 댓글 사건을 촉발했던 국정원 여직원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모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 불법 공작에 들어간 세금이 63억 원이다. 63억 원이 사용됐다. 네네.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국정원 심리전단은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운영 실적을 보고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한 몇몇 외곽팀장을 보면요. 뭐 3억 원, 4억 원 이상 이렇게 각각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금 국정원 건이고 군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이건 또 다른 건입니다. 다른 관례가 되니까.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어떤 추가 소환 조사에도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가죠. 지난 토요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랬죠. 네.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방안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 부위원장이 내려온 그제는 북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밤샘 점거 농성을 벌였고요. 네네. 어제와 오늘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외친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천안함 사건과 게 이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데 대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주적의 수계, 이적행위,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이제 공격을 했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바른미래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열린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요구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평창에서 극비리에 이뤄진 만남에서 비핵화란 단어, 이 단어는 꺼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한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청와대에서 발언 사실을 확인을 해줬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어제 이제 평창에서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네네. 이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하게 열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말이 한반도 비핵화를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실제로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준 겁니다. 자, 그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미 장관급 회담 때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면서 네. 일관된 우리의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경찰이 배우 겸 전 대학 교수 조민기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과 이제 졸업생들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가 5명입니다. 경찰이 이제 조 씨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들어갔고요.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16살, 18살이던 미성년자 단원들의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기내의 한 극단 대표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조모 씨입니다. 이 사람도.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유명인 좀 그래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3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오늘 했죠. 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네. 사법당국이 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는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고소가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을 사찰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 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전해졌던 소식인데 경남경찰청에서 후배 여경의 이제 성폭력 피해를 도와줬다가 2차 피해를 당한 여경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여경이 내부 고발자로 찍혀가지고요. 음해성 소문에 시달리고 뭐 이제 또 다른 경찰서로 발령까지 받았는데요. 아이고, 예. 경찰청 감찰 결과에서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희롱 가해자가 오히려 이제 신고를 더운 이 여경을 다른 건에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보복성으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요. 네. 이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을 한 겁니다. 이제 네.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진상조사를 위해서 경남경찰청이 나설 계획이었는데 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고요. 네. 경찰개혁위원회 이제 권고도 있어서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거 처리를 보면은 경찰의 어떤 수사 의지를 단박에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한국지행 관련은 후속 기사가 있네요. 네, 지금 정상화 놓고 뭐 우리 정부랑 GM이 계속 줄다리기 협상하고 있는데 네. GM이 얼마나 신차 배정을 이렇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네네. 산업부 관계자가 이제 한국 GM이 GM이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요청했는데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전제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차의 모델, 성격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잠깐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생산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이제 외국인 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최초 5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100%가 감면되고 이후 2년에 대해서는 이제 50%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제돼야 된다라고 먼저 신차 배정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GM이 또 이제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도 관련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임단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한국 GM이 이제 내일 오후에 군산 지역 결의 대회를 열어서 군산 공장 폐쇄에 항의하고요. 또 모레는 광화문에서 금속노조 결의 대회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일본 시마네현 버스와 정류장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광고한 포스터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택 성신여대 교수가 이제 이런 광고를 일본 내각관방이 만들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6년에 도쿄 지하철에 이제 부착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지난해는 규슈의 뭐 신칸센 열차 그리고 오키나와 지하철에도 등장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전역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홍보한 이 포스터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서 교수도 이 해당 포스터의 내용을 바로잡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SNS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 끝이 없네요. 네. 근데 그만하랍니다. 입 아픕니다. 네. 자,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전무는 원래 이제 검사로 일하다가 2004년에 삼성화재로 이제 자리를 옮겼고요. 2008년부터는 삼성전자 해외 법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제는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검찰은 또 이제 시영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씨에게 빌렸던 6억 원이 MB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도 조사하기 위해서 네. 조만간 이제 이상은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위도 부르고 있고 아들도 부르고 있고 네, 형들도 계속 부르고 있네요. 네. 이 건 관련해서 두 개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환 조사한 검찰 파트가 어딘가를 제가 봤더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더라고요. 네. 특수 2부면 지금 다스 BBK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첨단 범죄 수사 일부니까 그렇죠. 다른 건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좀 다른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국정원 여직원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모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 불법 공작에 들어간 세금이 63억 원이다. 63억 원이 사용됐다. 네네.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국정원 심리전단은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운영 실적을 보고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한 몇몇 외곽팀장을 보면요. 뭐 3억 원, 4억 원 이상 이렇게 각각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지금 국정원 건이고 군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이건 또 다른 건입니다. 다른 관례가 되니까.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어떤 추가 소환 조사에도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소식으로 가죠. 지난 토요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랬죠. 네.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방안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 부위원장이 내려온 그제는 북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밤샘 점거 농성을 벌였고요. 네네. 어제와 이 전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평택의 천안함 기념관을 둘러보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썼는데요. 다음 달 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보인 행보라서 이 전 대통령이 좀 보수층을 자극해서 자기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뉴스가 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 소식인데요. 네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자금을 받는데 이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전무를 통해서 흘러간 돈이 기존에 이제 계속 제기됐던 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비 이거와는 더 다른 성격의 자금일 것으로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점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냐. 네. 근데 저희가 직설에서 정두원 전 의원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주 전무
청와대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다고. 네. 초기에. 혹시 이 시점에 따라서 요 성격, 그다음에 이 전달 경로로 지금 이상주 전무를 지목하고 있는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 얘기가 좀 더 구체화돼서 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속보가 나오는 거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서 이제 정치 개입했다, 뭐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종합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이제 6명을 구속을 했고요. 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또 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던 일반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 댓글 사건을 촉발했던 오늘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외친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천안함 사건과 함께 이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데 대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주적의 수계, 이적행위,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이제 공격을 했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친북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슷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바른미래당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열린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요구는 한마디도 못하고